안녕하세요. 아영이와 투투의 아빠입니다. 오늘은 임대주택의 끝판왕 40평대 전세 아파트를 공유합니다. 임대주택이 40평이라니 너무 크죠?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제5차 서울리츠 3호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가 바로 40평대 임대주택 40평대 전세 아파트입니다. 아영이는 행복주택이 전용면적 49제곱미터 21평인데 여기는 114제곱미터 2배, 아니 실제 사용면적을 비교하면 3배는 클 거예요. 무려 방이 4개랍니다. 오늘은 공공임대주택의 끝판왕, 최종 보스, 최종 목표 같은 친구라서 신청할 수 없는 분이 대부분일 거예요. 방이 4개까지는 필요 없는 분도 있을 테고 억 단위의 보증금이 부담스러운 분도 있을 겁니다. 따라서 단독세대주, 1인 가구인 분, 보증금이 부담되는 분, 청약통장에 1000만원이 없는 분, 관리비가 걱정되는 분이라면 이번 서울리츠 3호 장기전세주택은 공부하는 느낌으로 훑고 넘어가자고요. 임대주택의 끝판왕은 이거구나. 나도 포룸에서 살아봐야지. 여기까지가 목적입니다. 일단 집부터 보고 갈게요. 강일지구의 위치는 여기 강일 리버파크 2단지, 9단지입니다. 9단지는 초역세권, 2단지도 9호선이 연장되면 아주 좋아요. 모두 114제곱미터, 114형으로 10세대를 공급합니다. 무려 방이 4개, 발코니도 3개, 드레스룸도 있고 욕실도 2개, 거실도 널찍하고 정말 좋네요. 보증금은 4억 800만원, 전세니까 임대료는 당연히 없고 최근 관리비는 9단지를 기준으로 전기, 수도, 난방을 포함해서 26만원이었습니다. 천왕 1지구의 위치는 여기 천왕 이펜하우스 2단지, 3단지 초역세권 114형으로 8세대를 모집합니다. 동일하게 포룸, 발코니 3개, 욕실 2개, 드레스룸, 거실 넓고 주방 넓고 시원시원합니다. 보증금도 동일하게 4억 800만원, 전세니까 임대료는 없고 최근 관리비는 3단지를 기준으로 전기, 수도를 포함해서 20만원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저렴하네요. 이외에도 114형은 신내 대시양, 상계 장암지구 3단지, 마곡지구 14단지, 강일 2지구에서 모집하니까 자세하게는 공고문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왕십리 주상복합, 여기는 90평과 124형으로 공급됩니다. 건물 외형부터 독특합니다. 어떤 부자가 여기 사나 궁금했는데 장기 전세가 있었네요. 위치는 여기 2호선 상황십리역 도보 9분입니다. 바로 앞이 청계천이라 아주 좋아요. 124형은 우와 엄청 특이합니다. 방 3개, 욕실 2개, 드레스룸, 주방은 분리되나봐요. 진짜 신기합니다. 90평도 비슷해요. 방 3개, 욕실 2개. 아무래도 주상복합이다 보니까 오피스텔 면적으로 계산된 듯 합니다. 독특한 왕십리 주상복합. 이번에는 총 7개의 지구와 단지에서 28세대를 모집합니다. 물량이 많이 적죠. 신규 공급으로 114제곱미터가 마구마구 나와줘야 훗날 우리에게도 기회가 올 텐데 요즘은 신규 공급이 없어요. 이제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신청 자격을 보겠습니다. 공고 1년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소득, 부동산, 자동차 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장기전세주택은 총자산이 아닌 부동산이 심사 대상입니다. 토지와 건축물, 따라서 통장에 10억이 있든 주식이 100억이든 상관없습니다. 또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란 단어는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즉 나와 같은 등본에 있는 가족 전부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이제 세부 기준을 살펴볼게요. 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50% 이하, 금액으로 보면 2인 가구 684만원, 3인 가구 936만원, 4인 가구 1064만원입니다. 언제 이만큼 벌죠? 연봉 1억 2천도 가능한 장기전세주택. 부동산은 2억 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3496만원 이하일 때 신청 가능합니다. 당첨자는 순위와 배점, 미성년 자녀수, 추첨으로 결정해요. 순위는 청약통장으로 정해지는데 가입한 지 2년 이상, 예치 기준 금액은 90평 600만원, 114형, 124형은 1000만원 이상일 때 1순위입니다. 배점이 있고요. 배점은 8가지 항목, 37점 만점입니다. 서울 연속거주기간, 무주택기간, 나이, 부양가족수, 미성년 자녀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 여부, 소득기준. 아영이 아빠를 넣으면 21점, 엄마를 넣으면 18점입니다. 이 2가지 항목은 점수가 안 나오네요. 이렇게 신혼부부는 점수받기 어렵습니다. 나이도 그렇고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 이후 또는 혼인신고일 중 앞선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해요. 청약통장의 가입기간도 이렇게나 중요합니다. 2만원이라도 꼭 하자고요. 청약통장은 시간을 쌓는 통장. 물론 2만원씩 하면 114형은 포기해야 합니다. 언제 1000만원 모으나요? 보통의 3룸, 장기전세주택 커트라인도 높은데 끝판왕 114형은 더 높겠죠? 지난 4차에서는 26점에서 30점까지도 나왔습니다. 우와, 30점은 어떻게 하면 나오죠? 대박입니다. 역시 끝판왕.
접수는 6월 14일부터 인터넷 청약으로 진행하고 당첨자 발표는 9월 3일, 입주는 9월 말입니다. 입주가 엄청 빨라요. 특이사항입니다. 담보물건 설정이 되어 있다. 서울리츠는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만든 회사입니다. 따라서 재투자를 위해서 담보대출을 받았고 등기를 떼보면 을고에 담보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보증금 대출이 가능하냐 이거죠. 보통의 장기전세주택과 동일한 조건으로 대출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이 담보대출 받았다고 놀라지 마세요. 거주기간은 20년이 아니라 장기전세주택의 거주기간은 20년입니다. 그러나 서울리츠는 이익을 실현하고 청산해야 하는 태생적인 이유에 따라 법정 임대 의무기간으로 거주기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20년을 거주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9배수까지 예비자를 모집한다. 서울리츠 장기전세주택은 모집 인원이 적고 무거운 보증금으로 인해 계약 포기율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예비자를 9배수까지도 모집해요. 생각보다 예비자 되기가 쉽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행복주택과 장기전세주택에 모두 신청해도 되나요? 그럼요, 가능합니다. 접수는 공짜. 마구마구 지원하세요. 모두 당첨이라면 선택 가능합니다. 거주지는 경기도지만 회사가 서울입니다. 장기전세주택에 신청 가능한가요? 아니요. SH 장기전세주택의 경우 공고일 현재 서울 거주가 필수 조건입니다. 따라서 등본상 주소지가 서울일 때 신청 가능해요. 청약통장에 1000만원이 없으면 114형에 신청할 수 없나요? 아니요. 2순위로 가능합니다. 1순위는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자, 2순위는 누구나 가능해요. 다만 2순위가 당첨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부모님 명의의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청년입니다. 저도 신청할 수 있나요? 장기전세주택은 불가능합니다. 장기전세주택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기준이에요. 따라서 등본상 나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모두가 무주택일 때 신청 가능합니다. 3억 전세에 살고 있으면 자산 초과로 신청할 수 없나요? 장기전세주택은 가능해요. 장기전세주택은 부동산이 기준. 부동산은 토지와 건축물 단 2가지. 전세보증금은 토지와 건축물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장기전세주택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고문에 나와 있는 여러 아파트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접수는 공고당 한 번씩입니다. 1세대 1주택 신청이 원칙이고 중복 신청은 무효 처리돼요. 분양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분양 전환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당첨되면 앞으로 분양받을 때 청약통장을 사용할 수 없나요? 아니요. 임대주택은 청약통장의 사용과 무관합니다. 100번이든 1000번이든 당첨되고 입주해도 괜찮아요. 소득은 세전인가요? 아니요. 소득은 세전 세후보다 직장인이라면 공고일 기준, 건강보험 보수월액, 사업자라면 작년 소득금액 증명으로 확인해야 하고 자세하게는 영상으로 정리한 내용이 있어요. 카드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당첨되면 다른 임대주택에 청약할 수 없나요? 아니요. 아영이네는 행복주택에서 행복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가능해요. 무소득 무직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그럼요, 가능합니다. 직업유무, 소득유무는 임대주택의 신청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마구마구 신청하세요. 접수는 공짜. 당첨되면 40평대 아파트를 전세로 살 수 있는 서울리츠 장기전세주택. 필요하신 분은 꼭 신청하자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공짜인 거 아시죠? 케이블카를 이용해주신 승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케이블카는 설악동을 출발하여 목적지인 관등산까지 약 1200m이며 최대 주속 8m까지 운행 가능합니다. 이곳 설악산은 공무리마다 바위가 펼쳐있고 그 뒷단이 논처럼 하얗다고 하여 설악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뒤로 북쪽을 향해 보이는 바위는 해발 873m, 둘레가 4km나 넘는 거대한 바위로 울산 바위라고 부르며 설악동을 출발하여 약 2시간이면 바위정상까지 오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울산 바위를 오르는 길목에는 한 사람이 흔들어도 흔들린다는 흔들바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직접 걸어 올라가시면 볼 수 있지만 케이블카 내에서는 흔들바위가 보이지 않습니다. 창밖을 보시면 또 한 대의 케이블카가 지나가겠습니다. 내려가는 케이블카를 보시기에 대단히 빠른 것 같으나 두 대의 케이블카는 똑같은 속도로 운행이 되며 이곳에서 항상 교차되고 있습니다. 중성층 관등산은 해발 700m이며 고려도 원모족의 흥미를 키우기 위해 이런 씨와
김시인 두 장군이 이곳에서 성을 쌓았다 하여 관동성이라고 부르며 그 당시 유물인 석축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